안 돼. 차라리 날 죽여.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쏟아지는 몽둥이 찜질 속 피투성이가 된 주모 말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주워온 아이였습니다. 전현, 아직 숨이 붙어 있다. 당장 끝장을 내라. 고고한 양반집 마님의 살기 어린 지시. 그 이유는 아이 목에 걸린 검은 목패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욕쟁이 주모와 천재, 소년의 목숨을 건 핏빛 사투. 과연 말수는 거대한 음모 속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벽화야담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밖 시끌벅적한 장터 어귀에 말순국밥이라는 허름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솥단지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장터를 가득 채울 무렵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짝! 그 소리는 짐승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살이 터지는 섬뜩한 소리였지요. 국밥을 푸던 주모 말순의 큼지막한 국자가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장터 한복판, 짐을 나르는 지게꾼들 사이로 웬 사내아이 하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어요. 아이는 7, 8살쯤 되었을까요? 제법 뼈대가 자랄 나이였지만 못 먹어서인지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매를 맞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왈패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 앞에는 장터의 왈패, 박장돌이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놈이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 이게 아주 매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살기 어린 고함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말순이 국자를 솥단지에 탕 하고 내던지며 가게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내 가게 앞에서 재수없게 사람 잡는 구판을 벌이고 지랄이야! 말수는 박장돌의 대꾸도 듣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휘청거렸지만 두 발로 버티고 서려는 도끼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이 묘하게 기특해 거친 손길로 아이를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말수는 월패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지더니 거친 입담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내 가게 앞에서 재수없게 사람 잡는 구판을 벌이고 지랄이야! 박장돌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자 말수는 대꾸도 듣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마치 짐짝을 들듯 거칠게 아이를 끌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구석진 자리에 거칠게 앉히고는 김이 펄펄 나는 국밥 한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처먹고 나가.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보통 아이라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부들거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그러고는 뜨거운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귀한 집 자식이라도 되는 양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밥을 넘기는 그 모습이 어딘가 기이해 보였지요. 말수는 솥을 닦는 척하며 겨눈질로 그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싹 비운 뚝배기를 내려놓은 아이는 말순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행주를 던지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다 처먹었으면 썩 꺼지지 않고 뭐해? 아이는 대답 대신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보통의 저작거리 아이들이 하는 건성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손을 배꼽에 얹는 서당 물개나 먹은 듯한 반듯한 자세였지요. 말수는 혀를 차며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가게 뒤편 수도가로 데려갔습니다.
꼴이 그게 뭐냐? 냄새 나서 손님 다 떨어지겠다. 씻고 나가. 말순이 찬물을 바가지에 퍼서 아이의 얼굴을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카만 떼국물이 벗겨지자 콧날이 오똑하고 눈매가 깊은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아이의 목덜미를 스치던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손끝에 웬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 목패였지요. 이게 뭐여? 호기심에 말순이 그 목패를 들추려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이가 말순의 손목을 단단히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듣는 아이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오기 전의 미성이었지만 제법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어요.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절하는 명확한 의사표시. 말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이 녀석 봐라. 7살배기가 눈빛 한번 매섭네. 그녀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 굴러먹던 거지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국밥집 뒷방. 말순은 낡은 이불 한 채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냉기가 돌았지만 아이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한 듯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오늘 밤만이야. 해 뜨면 쥐새끼처럼 조용히 사라져라. 내 눈에 띄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말순은 으름장을 놓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리는 그녀의 발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방문 앞을 서성이다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푸르스름한 여명이 장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눈을 뜬 말순이 하품을 크게 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새 바람에 날려 어지러워야 할 마당이 마치 누군가 정성스레 빗질을 해놓은 듯 정갈하게 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제 키보다 큰 쌀입이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이 쬐만한 녀석이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아이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거운 장작을 밀어 넣느라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아이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불씨를 살리고 있었지요. 말순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에이그, 밥값은 하겠다 이거냐?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국자에는 평소보다 두툼한 고기 건더기가 담겨 똑배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 한 그릇이 아이 앞에 놓였을 때 아이의 눈가가 아주 잠시 붉어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뒷마당에서 탁! 탁! 하고 무언가 내리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나 아이가 제 몸집만한 도끼를 낑낑대며 들어 올려 장작을 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7살짜리 힘으로는 버거울 법도 한데 녀석은 입술을 앙다물고 정확히 나무결을 노려 도끼를 내리찍고 있었지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미 제 몫을 다하는 일꾼의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기가 차다는 듯 허리춤에 손을 얹었습니다. 야, 꼬마, 너 그러다 허리 나간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지랄이요. 아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옷소매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값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공짜 밥은 체하는 법이니까요. 말순은 그 당돌하면서도 어른스러운 대답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는 본세하고는 너 이름이 뭐여?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듯 했죠. 말순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든이라고 해라. 아이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착하고 어질게 살라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너처럼 독하게 굴지 말고 좀 둥글게 살라고. 말순은 쑥스러운 마음에 괜히 더 툴툴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배꼽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귀한 이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한지 말쓰는 순간 녀석이 7살 꼬마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지요.
그날부터 이든은 국밥집의 든든한 일손이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걸음걸이에는 힘이 붙었고 장작패는 솜씨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단순한 짐덩이가 아니라 어엿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국밥집에 다시금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의 골칫덩이 박장돌이 껄렁한 걸음으로 들어와 탁자에 발을 턱 올렸습니다. 어이, 주모, 이번 달부터 자리세가 좀 올랐어. 알지? 말순이 썰고 있던 팔을 도마에 콱 내려리며 소리쳤습니다. 뭐라 첫씨 부려? 지난달에 올리고 또 올려?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네. 말순의 손에 들린 식칼이 서슬퍼렇게 빛나자 박장돌도 흠칫 놀라 발을 내렸습니다. 그때 박장돌의 눈에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이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죠. 저 거지 새끼 아직도 끼고 있네? 주모 돈 많나 봐? 저런 근본 없는 놈 거두어 먹일 쌀은 있고 나 줄 돈은 없다 이거지? 박장돌이 이든 쪽으로 침을 찍 뱉었습니다. 이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콩나물 대가리만 톡톡 끊어낼 뿐이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마 옆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박장돌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재수 옴붙게 남의 식구한테 침을 뱉어? 썩 꺼져. 안 그러면 이 칼이 네 놈 주둥이를 먼저 썰어버릴 테니까. 식구. 말순의 입에서 나온 그 투박한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박장돌은 미친 여자 건드려봤자 손해라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씩씩거리며 흩어진 소금을 빗자루로 쓸어내다 슬쩍 이든을 곁눈질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이의 머리통을 거칠게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장터 구석자리에서 허름한 갓을 쓴 노인 한 명이 국밥을 후루룩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글을 읽었다던 낙향선비 백도윤 훈장이었죠. 그는 깍두기를 씹으며 혀를 칩칩 찼습니다. 에잉, 말세야 말세.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탐욕만 가득하니 이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판을 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이든이 빈 반찬 그릇을 채워주며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소학에 이르기를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춘다 하였습니다. 허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곡간을 채우려 남의 것을 탐하니 욕심에 있어서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지요. 백훈장의 숟가락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백훈장은 귀를 의심하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7, 8살이나 되었을까. 저런 꼬맹이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글을 배운 태가 묻어나는 정갈한 어휘 선택과 논리였으니까요. 백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며 말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모, 이 아이 도대체 어디서 데려온 게요? 맹자왈, 공자왈을 읊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말순은 국자를 휘두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길바닥에서 주웠소. 애가 머리가 좀 트인 것 같긴 한데 난 까막눈이라 모르겠슈. 하지만 백훈장의 시선은 이든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도 저렇게 또렷하게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 녀석의 머릿속에는 장터 바닥이 감당 못할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말순은 흐릿한 호롱불 아래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분명히 단양이 비는데 도대체 어디로 생겨. 말순은 엽전 꾸러미를 풀었다 묶었다 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다시 해봐도 쌀값 낼 돈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끙끙 앓고 있을 때 구석에서 걸레질하던 이든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콩나물 장수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잘못 주셨습니다.
이든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요? 어제 5시쯤 주모님께서 콩나물 값으로 단량을 주셨는데 아저씨가 동전 3꽈을 덜 주셨습니다. 그때 손님이 몰려와서 확인을 못 하셨지요. 말순은 반신반의하며 어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신없이 바쁠 때 콩나물을 받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네가 다 기억하고 있었냐?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재라기보다는 마치 무서울 정도로 세밀한 관찰력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사탕이나 장난감에 눈이 팔릴 시간에 이 아이는 어른들이 주고받는 돈의 개수와 사람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녀석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담겨 있는 듯 했으니까요. 평화도 잠시. 며칠 뒤 국밥집에 난데없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장돌이 관아의 아전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여깁니다, 나리. 제가 잃어버린 쌀가마니가 분명히 이 집에 있을 겁니다. 관아 아전은 귀찮다는 듯 뒷짐을 지고 가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주모, 관아에 신고가 들어왔다. 장돌이네 쌀 창고에서 쌀이 없어졌다는데 네가 가져갔다는 제보가 있어. 말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내가 쌀이 없어서 굶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낼 위인으로 보여? 하지만 박장돌은 거침없이 가게 뒤편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멍석 밑을 들추었죠. 이것 보십시오. 여기 딱 숨겨놨네. 그곳에는 정말로 쌀 한 가마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쌀이었으니까요. 아니요, 난 모르는 일이요. 누가 거기다 쌀을 둬? 말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오리발이냐? 여봐라, 인연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말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말순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박장돌은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든이 조용히 쌀자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은 쌀 자루를 묶은 매듭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의 작은 손가락이 쌀자루의 매듭을 가리켰습니다. 나리, 저 매듭을 자세히 보십시오. 관아 아전은 코웃음을 쳤지만 백훈장이 나서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때로는 어른보다 밝은 법이요.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든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주모님은 손아귀 힘이 좋아서 쌀자루를 묶을 때 항상 오른쪽으로 2번 비틀어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야 풀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 자루는 왼쪽으로 한 번만 헐겁게 묶여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쌀자루의 매듭으로 쏠렸습니다. 정말로 매듭은 왼쪽으로 엉성하게 묶여 있었지요. 말순이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려? 난 평생 오른쪽으로만 묶어. 내 손가락마디 굵어진 거 안 보여? 백훈장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거들었습니다. 장돌이 자네는 왼손잡이가 아닌가? 장터에서 자네가 집 묶는 걸 숱하게 봤는데 말이야. 박장돌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전이 박장돌을 쏘아보자 그는 씩씩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내가 착각했나 보네. 쌀가마니가 다 거기서 거기지. 박장돌은 도망치듯 국밥집을 빠져나갔고 아전은 헛기침만 하며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장터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이든을 훔쳐보며 수군대기 시작했거든요. 저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글쎄, 쌀자루 매듭 하나로 장돌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잖아. 말순내가 주워온 게 아이가 아니라 복덩어리인지 도깨비인지 모르겠어. 소문은 바람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들이 듣기 싫어 국자로 소뚜껑을 요란하게 두들겼습니다. 주둥이들 닥치고 밥이나 처먹어. 여기가 무슨 사랑방인 줄 알아?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갈 곳 없는 강아지 한 마리 거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자꾸만 말순의 좁은 그릇을 넘치려 했으니까요. 이드는 그런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마당의 흙먼지만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이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 했죠. 말수는 짐짓 모른 척하며 아이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 주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은 결국 고을 유지조 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조 씨 부인이 국밥집에 나타나자 시끌벅적하던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하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좋은 일을 했다지?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두었다고?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고와 보였지만 눈웃음 뒤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마님까지 왕림하셨소. 그냥 밥 남는 거 주는 거요. 그때 부엌에서 물동이를 든 이든이 걸어 나왔습니다. 조씨 부인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히는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부채가 탁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우아하던 얼굴 근육이 일순간 경련을 일으키듯 굳어버렸지요.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조씨 부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 조씨 부인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아이가, 아니 없어져야만 했던 그 아이가 눈앞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이드는 고개를 꾸벅 숙였지만 조씨 부인은 인사를 받을 정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모, 네가 아주 감당 못할 짐을 들였구나.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박장돌의 주먹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뒤 조씨 부인이 다시 국밥집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탁자 위에 묵직하게 올려놓았지요. 철그렁하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평생 국밥을 팔아도 모으기 힘든 큰돈인 듯 했습니다. 주모, 긴 말 않겠네. 그 아이 내게 넘기게. 자네같이 거친 여자가 키워봤자 지게꾼밖에 더 되겠나? 내가 한양의 좋은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켜주지. 그 순간 말순의 거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이든에게로 향했거든요. 꼬질꼬질한 옷에 터진 손등, 자신 욕심에 남의 귀한 자식을 데리고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지 말순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저 돈이면 이든이 비단옷 입고 그 좋아하는 글 실컷 읽으며 살 수 있을 텐데 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본 조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하지만 그 미소가 말순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아끼는 어른의 미소가 아니라 물건을 흥정하는 장사꾼의 비릿한 웃음이었으니까요. 말순은 입술을 꽉 깨물며 비단 주머니를 조씨 부인 앞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내 국밥집에선 말이요. 돈으로 식구를 사고 팔지는 않소. 조씨 부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게야. 기회를 줬을 때 잡지 않으면 남는 건 파국뿐이지. 말순은 대답 대신 부엌칼을 도마에 쾅 내리꽂았습니다. 흔들렸던 마음만큼이나 더 단단해진 거절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다녀간 뒤 국밥집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저 아이가 들어오고 재수가 없어졌다며? 출처 모를 놈을 데리고 있다가 관아눈 밖에 났다지. 악의적인 소문은 손님들의 발길을 뚝 끊어놓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행주질을 해댔지만 깊게 파인 주름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이드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보찜을 꾸렸습니다. 낡은 옷두어 벌과 소중히 여기던 목패, 그게 전부였지요. 아이는 자신이 이 집에 있는 한 말순이 계속 고통받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드는 말순이 자는 방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7살 아이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드는 이를 악물고 살금살금 부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장터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든이 막 살인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툭 하고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가? 밥도 안 처먹고. 이든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말순이 솥단지 앞에 서서 국자를 젓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주모님, 저는 제가 있으면 가게가 망합니다. 이든이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지만 말순은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 누가 너더러 나가래? 내 국밥집 문턱 넘을 땐 맘대로였어도 나갈 땐 맘대로 안 돼. 말순은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겨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 앞에 앉혔습니다. 다 처먹고 장작이나 패.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말순의 호통 속에 숨겨진 것은 가지 말라는 애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이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말순은 먼 산을 보며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새벽의 국밥 냄새를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나 가게 기둥에 철석하고 붙였습니다. 풀이 잔뜩 발린 그 종이는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지만 먹물 글씨만은 선명했지요. 영업정지. 허가 없이 출처불명의 아이를 거두어 풍속을 해치고 위생이 불량하여 장사를 금한다. 말순은 빗속으로 뛰쳐나가 아전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장사를 못하게 해. 내 새끼들 굶어 죽으라는겨? 하지만 아전은 말순을 발로 걷어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면 관아에 와서 따지든가. 조씨, 마님 심기 건드린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좀 알겠냐? 아전이 사라진 뒤 말순은 흙탕물에 주저앉아 기둥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욕 하나로 버텨온 그녀였지만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욕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처마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훈장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젖은 말순의 어깨를 짚으며 낮게 말했지요. 주모, 일어나시오. 여기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오. 백훈장의 눈빛이 전에 없이 번뜩였습니다. 놈들은 종이와 법으로 목을 조여오지만 우리에게는 저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 판을 옮겨야 하오. 백훈장의 시선이 가게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이든의 목, 그 까만 목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백훈장의 사랑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훈장은 이든의 목에 걸려있던 그을린 목패를 조심스레 벗겨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마치 귀중한 유물을 다루듯 목패의 밑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방 안에는 마른 솔질 소리만이 유일하게 울려 퍼졌지요. 말순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시커먼 그을음이 벗겨지자 희미하게 붉은 인주 자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훈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패를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기축년, 동지, 해씨. 백훈장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가, 그것도 아주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적장자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사주와 이름을 새겨 묻어두거나 몸에 지니게 하는 호패의 일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 두 마리의 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문양을 본 순간 백훈장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주모, 이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오. 백훈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훔쳐낸 것이오. 아주 귀한 집의 핏줄을 누군가 고의로 빼돌려 시궁창에 처박아 둔 것이란 말이오. 말순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든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이든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벗겨지는 순간에도 그저 말순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그 짐승 같은 시간들이 그을린 모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백훈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향교 시찰이 있는 날이요. 고을 현감과 유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지. 그곳이 아니면 이 거대한 뱀의 머리를 칠 수 없소. 다음 날 아침, 향교로 향하는 산길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었습니다. 말수는 이든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앞장섰고 백훈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숲속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말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좁은 길목을 돌아서는 순간 숲 그늘에서 시커먼 그림자 5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장돌과 그가 부리는 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지요.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조심하님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박장돌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수는 반사적으로 이든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 천하의 썩을 놈들, 대낮에 노상 강도질이냐. 박장돌은 대꾸도 없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내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백훈장이 멈춰라 하고 소리쳤지만 늙은 선비의 호통은 몽둥이질 한 방에 힘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백훈장이 바닥에 나뒹구는 사이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말순에게 뻗쳐왔습니다. 말순은 이든을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안 돼.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둔탁한 타격음이 숲을 울렸습니다. 퍽퍽 등으로 어깨로 몽둥이가 쏟아졌지만 말수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팔은 강철처럼 아이를 조여안고 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욕쟁이로 살아온 그녀가 욕 한마디 뱉지 않고 온몸으로 매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모성이었습니다. 품에 안긴 이든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말순의 피 묻은 옷적삼을 적셨습니다. 향교 앞마당은 시찰 나온 현감과 유림들 그리고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현감과 나란히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조씨 부인의 모습도 보였지요.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쉴 새 없이 산길 쪽을 훑고 있었습니다. 처리했겠지. 그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입구 쪽에서 처절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흑투성이가 된 백훈장과 피범벅이 된 채 아이를 업고 있는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말순 주모 아니야? 꼴이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부채를 꽉 쥐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박장돌이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업고 있던 이든을 내려놓으며 현감이 있는 단상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 내 억울해서 못 살겠소. 저 년이 저 조씨라는 년이 사람을 시켜 우리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을에 존경받는 유지인 조씨 부인을 향한 노골적인 살인 고발. 조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천한 것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려. 여봐라.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는 순간 지금까지 말순의 등 뒤에 숨어있던 이든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피 묻은 말순의 옷자락을 놓으며 조씨 부인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위엄. 이든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장내를 단번에 제압하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든의 한마디에 향교 앞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퍼런 위험,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정막 속에서 이든은 한 걸음 한 걸음 현감이 앉은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는 듯한 무게감을 주었지요. 이든은 단상 아래 멈춰서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말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어른 여러분, 저 여인은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웅변보다도 또렷하게 좌중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고을의 어른이라 칭송받는 저 부인은 자신의 탐욕을 덮기 위해 짐승들을 시켜 힘없는 백성을 죽이려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비단 옷을 입고 뒷짐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피를 흘리며 아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올쏘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부채를 쫙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치거라. 증거 있느냐? 내가 저 아이를 해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이유! 차고 넘치지! 백훈장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서 목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목패는 5년 전 한양 서대감 댁에서 사라진 손자의 것이요. 당시 서대감의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잘못해 위중했었지. 조씨 부인, 당신은 그 틈을 타 당신의 친정 조카를 그대 쿠치로 밀어넣으려 했소. 헌데 멀쩡히 살아있는 적장자인 이 아이가 걸림돌이 되었겠지. 그래서 아이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거짓을 고하고 산속에 내다 버린 것 아니오. 백훈장의 폭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범죄. 군중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친정 조카를 드리려고 멀쩡한 애를 갖다 버려? 독사 같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박장돌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요. 마님이 시키신 겁니다. 아이만 없애주면 한몫 챙겨주겠다고.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숨겨왔던 추악한 욕망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죄인들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조씨 부인과 박장도를 굴비 엮듯 묶어 무릎 꿇렸습니다. 통쾌한 인과응보.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현감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든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야, 너의 신분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한양의 본가로 연락을 취할 것이다. 거기로 가면 잃어버린 이름과 신분을 되찾고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귀하게 살 수 있다. 자, 어찌하겠느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퉁퉁 부은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진 모진 척 손을 휘휘 내저었지요. 가라, 가. 양반집 도련님이라는데 내가 뭔 수로 데리고 있어?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같은 욕쟁이 할망구는 싹 잊어버리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말순에게 다가가 피묻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감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십니다. 비단 옷보다는 어머니의 땀 냄새가 좋고 기와집보다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좋습니다. 저를 낳아준 핏줄은 모르겠으나 저를 살게 해준 핏줄은 이분입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말순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안 가?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욕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든을 와락 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 그것은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지켜낸 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슴 뜨겁게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해질녘. 말순과 이든
그리고 백훈장은 나란히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코를 훌쩍이며 이든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가서 장작이나 패, 밥값 해야지. 이든은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말순국밥집 굴뚝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고 북이 영화보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정을 선택한 사람들. 먼 옛날 욕쟁이 주모와 천재 소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바람결에 실려 장터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순주모와 이든이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다음 영상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